전체적인 디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디스크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그 디스크를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디스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도 하고 하니까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디스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계속 발전을 해오면서 여러가지 종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어떤 걸 많이 사용을 하는지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도 좀 살펴볼 건데, 물리적인 구조보다는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얘를 인식을 하고 있는가, 시스템이 이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논리적인 구조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디스크를 관리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걸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스크를 추가하는 과정, 이 과정이 좀 복잡해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간단한 그림으로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를 추가해서 사용하기까지 과정 중에서 필요했던 저 파일 시스템이라는 애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운트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디스크의 종류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디스크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요새는 잘 안 쓰는 타입이에요. ID 타입이라고 하는 옛날 디스크 타입인데, 이 디스크, 하드디스크 뒤편에 보면 이렇게 케이블 꼽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넙대대 해가지고 얘를 메인보드에 연결을 하는데,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그 선도 이렇게 넙대대하게 생긴 선이 있어요. 옛날 컴퓨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아직도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요새 컴퓨터에서는 이런 케이블 사용되는 데가 많이 없죠. 요 전원 케이블은 뭐 아직도 쓰기도 하긴 하지만 요거는 잘 안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요새는 하드디스크가 전부 다 요런 형태, SATA 타입이라고 합니다. SATA 타입. SATA 타입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렇게 좀 케이블도 간단해지고 연결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집에 있는 컴퓨터가 요런 하드디스크 타입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D 타입에서 SATA 타입으로 이제 바뀌면서 속도도 좀 빨라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이 발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케이블을 씁니다. 요런 케이블.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 많이 쓰는 타입인데, 스카시 타입이라 그래서 또 모양이 또 다르죠. 앞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기기도 했어요. 요렇게 스카시 타입. 모양이 많이 달라요. 이거는 서버 시스템에서 많이 쓰는 그런 타입인데, 서버에선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도 물리적으로 동작을 하는 애다 보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마모가 되고 고장이 나는 그런 애란 말이에요.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그런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SATA 타입의 하드디스크 1테라가 지금 다나와에서 검색해보니까 SATA 3이죠. 1테라가 요게 좀 그나마 RPM도 낮고 해갖고 싼 편일 텐데 5만원 정도? 이고 딴 걸 찾아볼까? 1테라바이트 아이고 SATA 요거는 외장 하드인가? SSD네요. 요거는 HDD. 대충 한 다 5만원 선이죠? 얘는 좀 비싸네. 78,000원. 그죠? 나스용이네 얘는.
대충 다 5만원 선인데 스카시 디스크 보면은 좀 비싸요. 가격이 5만원은 하나도 없죠. 진짜 비싼 건 갑자기 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뜨기도 하고 1테라인데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디스크라서 서버 쪽에서 많이 쓴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VM웨어에서 우리 가상머신 막 이렇게 새로 만들 때 보시면 요 하드디스크 타입 선택하잖아요. 요거 요거 ID SATA 스카시, 요거는 이제 다른 거, 요거는 SSD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쓰는 디스크들인데 ID는 옛날 거 사라졌고 스카시가 서버에서 쓰고 SATA가 이제 일반 집에서 보통 쓰는 그런 거, 요거는 SSD.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디스크 수업할 때 디스크 추가하면은 우리는 스카시로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스카시 타입의 디스크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요. 디스크의 구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리적인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크 뚜껑을 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저 안에는 이제 진공에 가까운, 진공일 거예요, 완벽하게 거의. 그래서 저항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둔 상태인데, 이거 뚜껑 따면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뚜껑을 따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고요. 얘를 좀 자세히 봐보면 일단 CD 디스크 판처럼 생긴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얇게 여러 개가 있고, 실제 저 디스크 판 같은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모터, 스핀들 모터라고 하는 애가 뺑글뺑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딱 키면은 이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쭉 나죠. 잉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플래터를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액추에이터 암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얘 끝에 헤드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엄청 확대를 해보면 얘가 이 하드디스크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요, 플래터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떼져 있어요. 여기 그림자에 보여? 그림자 떼져 있으니까 그늘져 있는 건데, 정확히 붙어있지 않고 떼져 있어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쏴가지고 데이터를 쓰거나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전기적 신호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하드디스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컴퓨터 막 툭툭 치거나 하면은 얘가 흔들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한번 딱 닿는 순간 이제 하드디스크가 사망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닿으면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스가 팍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옛날 거는 이게 심했죠. 요새는 굳이 그렇게까지 막 심하지 않은데, 저는 가끔 쳐요. 제 컴퓨터 말 안 들으면. 아유 시기야,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 암이 좌우 왔다 갔다 하고, 플래터가 뺑글뺑글 돌면은 디스크 전체의 부분들을 다 읽거나 쓰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물리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이게 엄청 옛날이고 이게 현재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여기가 속도라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오고는 있긴 한데, 이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CPU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속도가 발전해왔죠. 이게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갭 차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랑 메모리랑 CPU 사이에 이런 속도를 좀 완충해줄 그런 장치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SSD가 약간 메모리랑 하드디스크 사이를 좀 메워주려고 나온 이런 애고, 그 다음에 CPU랑 메모리 사이를 메꿔주려고 캐시 이런 캐시 메모리 이런 것도 생기고 한 거예요.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하드디스크는 굉장히 느린 편에 속하는 애입니다. 자, 물리적인 구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우리는 이제 저걸 이제 리눅스 상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리눅스가 얘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요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가 어떻게 컴퓨터가 디스크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섹터.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요. 아까 플래터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정말 작은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얘는 좀 그림의 이해를 좀 쉽게 하라고 이렇게 좀 크게 그려놨는데 작은 점점점 하나가 하나의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 섹터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위로 얘기하면 512바이트입니다. 512바이트. 그래서 이 디스크를 논리적인 단위로 이렇게 섹터 단위로 보통 구분을 하고 가장 작은 단위가 이 여러 개의 섹터들이요. 점점점점점이 쫙 모이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원을 하나의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트랙. 뭐 달리기 트랙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경주 트랙. 그래서 섹터가 쭉 모인 걸 하나의 트랙이라고 부르고요. 플래터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겹겹이 쌓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맨 위쪽 트랙이 있을 거고 밑에 쪽 트랙이 있을 거고 또 그 밑에 쪽 트랙이 있을 거고 이런 애들이 합쳐지다 보면은 약간 이런 모양이 생길 수 있겠죠. 아이고. 요렇게 원통 모양이 근데 굉장히 얇은 요런 걸 실린더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얇은 애들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모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두꺼운 그런 원통 모양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실린더들이 모여있다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린더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실린더 그룹. 요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유닉스에서는 요 실린더라는 개념을 썼고 리눅스에서는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요거를 이렇게 나눠놨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다 쳐볼게요. 밑에 층은 따로 안 그릴게요. 만약에 부팅을 할 때 부팅을 해야 되는 파일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따로 부팅할 때밖에 안 써요. 부팅할 때만 한 번 딱 읽고 컴퓨터가 꺼질 때까지는 다시는 한 번도 읽지 않는 그런 애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애를 저장을 해둘 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뿔뿔이 흩어서 저장을 해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읽을 때 헤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모터도 이렇게 돌아야지만 얘네들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부팅을 하는데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팅과 관련된 파일들을 그냥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제일 바깥쪽에다가 그냥 쭉 다 저장을 좀 해두자. 그러면 헤드가 항상 이렇게 바깥쪽에만 있고 모터가 돌면서 부팅할 때 내용을 다 읽어드린 후에 부팅이 다 된 다음에는 이 헤드는 이제 바깥쪽은 읽지 않고 안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은 물리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를 좀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컴퓨터가 동작하는데 좀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 실린더의 그룹들을 나눠가지고 여기는 뭐 부팅 관련된 파일들만 저장을 해놓고 여기는 뭐 사용자가 저장해놓는 데이터만 따로 저장을 해놓고 여기는 뭐 사용자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만 따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식으로 실린더를 그룹 단위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전 유닉스 이런 데에서는. 근데 그게 쭉 이어져서 이제는 파티션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팅 관련된 파일 시스템 따로 데이터 저장되는 거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장치 관리하는 곳 따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본 설치했을 때 저런 식으로 파티션들이 자동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는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소리고요. 시스템에서 리눅스에서 이걸 확인할 때는 F디스크하고 -L 옵션을 줘서 파티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F디스크 -L.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출력이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마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20기가짜리 디스크 하나에다가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파티션이 여러 개로 좀 나눠져 있는 거고, 여기에 뭐 이런 파일 시스템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를 이따가 쳐보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직접 뭐 만들어 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디스크를 좀 추가해서 저런 식으로 파티션 만들고 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스크를 추가를 만약에 하는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따로 뭐 명령어 이런 거는 없고요. 추가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F디스크 한 다음에 디스크의 이름을 입력해주게 되면 파티션을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 디스크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의 버전마다 그리고 디스크의 종류마다 좀 달라지거든요.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스카시 인터페이스 번호라던가 그 다음에 뭐 컨트롤러 장치, 디스크의 순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는데 센토스나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 이름이 좀 간단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스카시나 사타 타입은 이런 식으로 S, D, 첫 번째면 A, 두 번째면 B, 세 번째면 C 이런 식으로 좀 추가가 되고 ID 타입 같은 경우에는 SD가 아니라 HDA, HDB 이런 식으로 추가될 거예요. 근데 ID 타입은 요새 뭐 거의 안 쓴다 그랬으니까 디스크 이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뭐 A, B, C 요 순서 바뀌는 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티션 생성하면은 그 디스크 이름 뒤에 이렇게 순서 파티션 순서 1, 2, 3 요런 순서들이 붙는다 정도만 지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A, B, C는 디스크의 순서 첫 번째 하드디스크인지 두 번째 하드디스크인지 A의 1번은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파티션 A의 2번은 첫 번째 하드디스크의 뭐 두 번째 파티션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를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일단 물리적인 장치를 추가를 해야겠죠. 뭐 아까 그런 다나와 같은 데서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본체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될 텐데 추가를 하고 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추가할 때는 시스템 전원을 끄고 하잖아요. 하드디스크 같은 물리적인 장치를 추가할 때는 전원을 끄고 하는데 스카시 타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원을 킨 상태에서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핫 플러그드 인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전원을 킨 상태에서도 하드디스크를 뭐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이 좀 더 뛰어나다 그랬죠. 핫 플러그인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전원을 끈 상태에서 추가하고 부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게 되는데 전원을 킨 상태에서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장치를 인식해주는 뭔가의 작업을 추가적으로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장치를 좀 인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봤던 그런 파티션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파티션만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 장치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려면 마운트라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기 원래 마운트라고 써줘야 되는데 마운트가 빠졌네요. 마운트.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 파티션 설정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고 다음 내용들 살펴보도록 합시다.